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수인입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습니다. 꽃도 여기저기 피고요. 날도 정말 따뜻해졌는데요. 이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투자 계획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화창한 봄 날씨와 잘 어울리는 핑크빛 계좌 원하신다면요. 이 시장의 상승 하락과 관계없이 내 계좌는 따뜻한 봄날로 만들 수 있는 해외 선물에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에서는요, 수익 인증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초 강의 동영상까지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셨을 때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진짜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래도 조금 봄바람이 좀 차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직 좀 봄바람이 좀 차고 황사까지 가끔 오는데 이제 봄의 불청객은 이렇게 황사, 그리고 꽃샘추위 이런 건데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그렇죠. 예, 요즘은 조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럼 또 제가 생각할 때 갑자기 터지는 뉴스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거야 뉴스는 언제든지 갑자기 터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너무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거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는 좀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좀 편해지셨나 봐요. 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날도 따뜻해지고 봄도 왔는데 이제 그 전에 말씀하셨을 때 새해에 대운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따뜻한 봄의 기운들 계좌에도 좀 드셨는지 아니 또 궁금한데요. 그런 샤머니즘 같은 발언을 또 믿으십니까? 그냥 샤머니즘이니까 또 궁금해서 제가. 예. 네. 자,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뭐랄까 이 심리적인 부분,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계좌 수익은 자꾸 늘어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한 20년 대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 10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방송 중에요. 이 박 셰프의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외 선물 어린이죠. 혜린이로서 저의 자금이 실제로 들어있는 계좌로 거래를 하고 여러분께 인증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실전 매매를 방송 중에 하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믿고 저희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비추기만 하시면요.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셔도요. 저희가 기초 강의 동영상부터 친절하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요. 저희와 함께 시장의 상승, 하락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또 시장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저희의 실제 계좌를 열어서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셰프님 지금 콩기름만 들고 있어요. 근데 방송 직전에 지금 살펴봤을 때 약간 손실이 나고 있더라고요. 총 투자금 대비. 셰프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저는 계속 수익 중이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또 정승윤 아나운서가 대두위를 팔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럼요. 이렇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못 팔고 있습니다. 네,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지금 한 4,200불까지 그 대두위 수익이었는데 지금 1,900불로 조금 줄었죠. 다른 그 상품들도 조금 수익 중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손실로 바뀌었는데 지금 하루 이틀 볼 상은 아니고 조금 좀 길게 보기 때문에 그렇고 누적 수익으로 보면 이번 달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익입니다. 한 550만 원
야, 1,000만 원 됐었는데 좀 줄었네요, 그죠? 시장이 아무래도 계속 뭐 변동성도 크고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이렇게 계좌 보여드렸을 때 좀 다수익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그렇죠. 하락을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는 그렇죠. 사실 요거 예. 현재 들어가 있는 자금은 전부 다 수익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잃어도 본전밖에 안 되니까. 전부 잃을 일이 없으신 게요. 3,500만 원으로 시작하셨는데 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하시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1,000만 원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대두유 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안 빼고 의리 지키고 있으신 거잖아요. 의리의 사나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좋은데요, 굉장히.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셰프님께서 이 콩기름 이외에 예. 농산물 거래하신 것들이 조금 짧게 볼 게 아니라 긴 전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예. 때문에 사실 뭐 그 정도 손실은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작은 손실에 민감하면 큰 예.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래서 사실 그 진입하면 곧바로 수익 나는 경우보다는 조금 있다가 수익 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지금은 농산물 쪽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할 여지가 좀 크다라고 봐가지고 지금 계속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번 달 목표 수익률 1,000만 원을 채우셨고 지난주에도 채우셨고 방송 중에 모두 인증을 하셨죠. 예,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방송 시작하고서부터 아직 2,600만 원 수익입니다. 2,630만 원 수익이니까. 그렇죠.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럼요. 지금 방송 중에 지금 거래를 하면서 여러분께도 계속 저희가 3개월 동안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데 3,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이익을 봤다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요, 사실 시장이 뭐 상승을 할 때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상을 하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런 시황을 매일매일 또 올려주시고 예.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영상 그리고 기초강의 동영상까지 저희 노란톡으로 오시면 여러분 다 박 셰프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시장이 잘 갈 때는 주식이나 다른 상품들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실 텐데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만 상승을 할 때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도 하락을 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이고 그 후의 대응입니다. 박 셰프는요, 10년 이상의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 그리고 이사까지 역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본인의 계좌를 직접 방송에서 오픈해서 보여주는 전문가 보신 적 없으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라면 그 수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1,000만 원 달성을 하셨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질문이 사실 해외 선물 시장 엄청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4월까지 일주일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목표로 조금 더 추가의 수익률을 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 봅니다. 근데 1,000만 원 채웠는데 그럼 자, 네. 원래는 예. 거기서 스톱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이상 거래를 안 그렇죠. 하시는 걸. 목표 도달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찍 도달했다. 네. 그다음 좀 쉬면서 며칠 시장을 오히려 관망을 하면 좋은 그 자리를 또 볼 수가 있죠. 지금 일단은 들고 있는 포지션이 여러 개가 있으시니까 그럼 조금 쉬어가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실 건지도 궁금한데요. 요거는 일단 좀 계속 두고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은 매번 뭐 사실 여러분께서도 투자를 하시고 저희도 투자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번 수익을 낼 수만은 없단 말이죠. 이 투자라는 게. 그런데 여태까지 매번 수익을 내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좀 기다려서 수익을 냈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진입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맨날 들어가자마자 수익 내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약간의 그 흔들림이라든가 돌발적인 뉴스라든가 금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좀 기다려야 된다. 자, 기다려서 수익 낸 경우가
또 뭐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모두 익절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몇 주를 기다리시던 얼만큼 손실을 보시던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을 하시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해외 선물 시장에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하면 큰일 난다. 오래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품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지금 익절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흔한 일인가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익절을 하시는 일이?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흔한 일이라고요? 흔한 일입니다. 동전을 셰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번 뒤집으면 50대 50 정도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익절하셨으면 앞으로는 계속 손실 보셔야 되는 건가요? 그거를 제가 그 시청자분들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누가 해요, 집에서? 그걸 안 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100번 돈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의 횟수를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42번에 그 58번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해보셨다라면 여러분 지금 해보셔도 됩니다. 50대 50이 정확하게 나오거나 한 해 정도 차이 나거나 이럴 정도로 확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확률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확률이지만 이 확률 게임에서 어쨌든 방송상으로 지금 계좌를 보여드렸을 때 제가 말이 덜 끝났어요. 왜냐? 매매는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이제 이거 실력이다. 이제 이거는 확률 게임이 아니다. 이거는 실력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10번 연속으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충분히 그래요. 근데 동전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는 거죠. 거래를 못하면. 그죠? 반은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을 맞추면 뭐합니까? 반을 크게 손실을 얻을 수도 있는 그거는 그렇게 확률 게임을 할 때는 익절과 손절을 똑같이 걸어야죠. 크기를. 그렇죠. 그러면 반만 맞추면 본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거래를 해요? 지금 셰프님은 100% 맞췄으니까 이제 이게 실력으로 증명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흔한 일이 아닌 게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 게임이라고 치면 이 해외 선물 거래가 사실 방송 중에서 반은 손실, 반을 수익이셨어야 됐는데 100% 지금 이익이란 말이에요. 결국 익절을 하셨고. 이거 실력인지 제가 사실 방송 중에 손실 난 경우는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한 번 정도, 2번 정도 있었을까? 한 번 손절을 좀 하셨죠, 그죠? 맨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매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50대 50의 그 확률적으로는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딱 반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은 잃고 반은 따는 게 맞는데 또 결과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요. 이렇게 100점 100승을 하고 계신 만큼 지금 굉장히 이제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항상 뭐 확률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좌를 다 열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방송 중에 저희가 모두 익절을 하고 여러분께 계좌를 활짝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박 셰프가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시황을 찍어서 올려주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국채금리의 방향들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조언들 누구에게 들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경력과 확실한 이력으로 증명된 박 셰프와 함께 저희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결국 셰프님도 이 말씀 하시고 싶었던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 실력 플러스 운도 좀 있어야 되고요. 돌발적인 변수는 운이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건 완전히 운이에요. 완전히 운이네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운도 좋고 좀 실력도 좋으셨던 걸로.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왔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샤머니즘 박씨.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공적인 매매 여러분께 즐겁게 수익 내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전 매매에 앞서서 지금 해외 선물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박 셰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과 다우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혼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시장 한번 볼까요? 살펴보시죠.
자, 일단 뭐, 예, 좀 변동성이 심한 나스닥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은 좀 많이 떨어질 거다, 목요일 날이었죠. 지난주 많이 떨어질 거다 했고, 자, 금요일도 조금 빠졌다가 장 막판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먼저 그 채권 금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30년물 채권 보시면 금요일도 조금 떨어진 것처럼 음봉이지만 사실은 약간 올랐습니다. 0.06% 상승 마감을 했는데 30년물만 그랬고 10년물 채권은 조금 빠졌어요. 그나마 조금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파월 의장이 시장이 금리를 발표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안정책이라고 발표한 내용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질 않고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금요일 날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일부 조금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SLR이라고 그렇죠. 그 약자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예, 예. 네. 그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안 되는구나. 예. 그게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은행들한테 규제를 했던 거를 조금 완화를 해줬어요. 맞습니다. 자기 자산의 3%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코로나 때 이걸 제도를 그대로 냅뒀더니 은행들이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더 급락했죠. 예, 그래서 그때 요걸 좀 완화해 주자 해가지고 예. 자기 자산에 국채를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완화를 해준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3월 말로 그 완화해 준 게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은행들이 다시 국채를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흐름은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주가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뭐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금리와 계속해서 시장이 연동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처럼 완전 똑같이 움직이는 양상에서 조금은 또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결국에는 그 시장 금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주가도 폭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 자, 또 한편으로는 그 뭐랄까 이 FOMC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 성장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이다. 성장기에 맞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시장은 불안했죠. 주가는 급락하고 특히 나스닥 쪽에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금요일 날 파월도 은근슬쩍 기고문을 올리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이제 지난주에 브라질이나 러시아, 터키 이런 신흥 중앙은행국들이 금리 인상에 좀 나섰는데요. 네. 연준이나 ECB처럼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거는 뭐 각 나라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브라질 사정까지 체크하고 싶지는 않고 미국 정도만 체크를 해도 예. 충분히 미국 시장 대응은 그렇죠. 가능하죠. 강달러에 대한 부담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가중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구 많이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주요 상품 흐름들까지 지금 박 셰프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WTI가 그 전날이죠.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가 2.4%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지난주 낙폭이 굉장히 큰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지난주 목요일은 그 악재가 여러 가지가 다 겹쳤죠. 맞습니다. 금리 부분도 그렇고 그 수요 전망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사우디의 그 아람코 정유 공장이 그 무인 공격기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상승에 조금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금리도 약간은 조금 안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도 반등하면서 오일도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빠지다가 다시 반등 나와서 강보합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승폭을 오늘은 일단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올라가지만 상승폭을 크게 높이지는 않을 것 같고 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에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WTI 같은 경우는 악재가 생기면서 뉴스가 나와서 어쨌든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을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뉴스가 있는 게 정상이죠. 시장에 그렇죠. 뉴스가 없다라는 건 아무 예. 일도 없다라는 건데 뉴스가 있는 게 정상이고 그런 돌발 뉴스 때문에 사실 거래가 어려운 겁니다. 자, 하지만 또 큰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돌발 악재도 좀 이겨내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전 수준으로 올라와서 박스권 움직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보더라도 사실 그 급락을 하루 만에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지 앞전 저점입니다. 그죠? 예,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앞전 저점 59달러 중반 정도 선이 바로 앞전 저점인데 거기까지 내려왔다 지금 반등이 나온 거라서 지금도 일단 그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은 현재 상황은 그 크루드 오일의 수요가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다 올라왔다. 예. 앞으로는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급락할 거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네, 그렇군요. 윗단 그 65달러를 일단은 기준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약간 중심이 좀 내려오지 않았나 싶고요. 자, 63달러 중반 정도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WTI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귀금속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 흐름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자, 어떤가요? 골드, 지금 뭐 일봉으로 보면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이런 흐름이 굉장히 그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사실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금요일 날 금리 영향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골드도 올라갔고요. 골드뿐만 아니라 그 실버도 올라갔지만 오늘 실버 떨어지는 거 아주 장난 아니게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일봉의 흐름 자체는 현재로서는 더 추가 하락보다는 오늘 저점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농산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백금도 안 봤는데 일단 백금 거래를 잘 안 하신다고 하셔서요. 보기만 합니다. 예, 보실까요, 그럼? 아니요, 넘어갈게요. 굉장히 밀당. 네, 알겠습니다. 자, 옥수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옥수수는 여전히 그 중국에서 그 수입 규모를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온 거는 일단 이렇게 중국의 수입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그 목요일 날 굉장히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걸 하루 만에 다시 되돌려놨어요. 네. 자, 이게 그 중국의 수요 부분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고 지금 몇 달째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1월 달 고점에서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약 한 54센트 중반 정도에서 정말 박스권으로 왔다가 2달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까요? 어쨌든 그래도 그렇진 않죠. 네, 등락폭이 꽤 크단 말이죠, 장중에.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하락으로 좀 방향을 잡으신 거죠? 이 뭐 등락이 이제 크다면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 옥수수는 그렇죠. 다른 뭐 지수 상품에 비해서는 크지 않죠. 제가 왜냐하면 요날 들어가 가지고 네. 한 계약 매도를 했는데 첫날 한 100불 정도 수익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 3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지났는데도 마이너스 300불이니까 그렇죠. 등락이 크진 않은 거죠. 33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예측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신 거잖아요. 자, 일단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작황 자체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옥수수 가격이 대두하고 뭐 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중국의 수요가 옥수수 대두를 계속 수요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그 브라질 쪽의 작황이 그렇게 썩 좋을 거다라는 전망은 아니에요. 재배 면적은 사상 최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재배 면적은 넓지만 면적당 그 수확량이 그렇게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아니라 가지고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예, 가격이 좀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가격 하락 요인은 그동안 가장 그 곡물 가격을 상승 쪽으로 올리는 그런 영향을 줬던 게 아르헨티나 지역에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난주부터 아르헨티나 쪽에 그 비가 좀 오고 미국 남부 쪽도 비가 좀 오면서 서서히 작황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곡물 가격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시장 흐름 좀 살펴봤는데 오늘 그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역시 그 지수 거래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재미도 있고 수익도 좀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반등 시 그 다우 지수를 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저께 목요일부터 이제 이틀 연속 떨어졌죠. 오늘도 약간 약한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은 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런 모습이고 저희 현재 시장 채권 금리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 오히려 금요일 날 다우가 이렇게 떨어졌던 원인 자체가 그 SLR 네. 그 완화를 종료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은행주들이 좀 떨어지면서 맞죠. 떨어졌는데 예. 오늘도 추가적으로 은행주들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우지수 쪽에 매도 관점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예. 어디 선까지 반등을 했을 때 매도를 좀 하실지도. 예, 그건 이제 그 미리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어렵지만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항대는 조금 보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저항대까지 간다라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 시장은 열어봐야 하는 5일 거니까요. 이평선 정도인데 아직 시장이 좀 약해서 그런지 반등이 예. 나오면 그 정도까지는 오히려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근처도 못 갔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금 약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등을 어디 선까지 할지 정하는 건 시장이 개장한 후의 상황을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 가격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면서 꺾이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후에 저희가 거래를 하는 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또 네,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과 전망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뉴욕의 현지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d will not extend the pandemic crisis rule that had allowed banks to relax capital levels. 네, 그동안 좀 은행의 국채 보유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줬던 이 룰이 페드에 의해서 이제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은 SLR이라고 불리우는 이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은행의 국채 보유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좀 더 커진 건데요.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안정세를 못 찾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볼게요. Tough U.S.-China talks signal rocky start to relations under Biden. 네,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상호 이익이 될 때는 함께 협력을 하기 원한다라고 시사를 했지만요. 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미 대표단은 중국과의 관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원칙 이익 그리고 가치를 제시하였다라고 밝히면서 강경 대응을 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미중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수익률 계속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수익의 맛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는요, 방송 중에 박 셰프의 실제 자금이 들어간 실제 계좌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개장을 좀 한 상황인데요. 박 셰프님 지금 웃으면서 손가락을 막 가르치셨어요. 진입했습니다. 아, 네. 너무 밝게 웃고 계셔서. 자, 아니, 예. 이제 일단은 자금이 지금 포지션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네.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남은 자금 가지고 이제 단타니까 진입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상품 마이크로로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자금이 모자라서 빅 사이즈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로로 두 계약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로로 나스닥, 다우 들어간다 그랬죠. 예, 매도 진입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빠지고 있죠. 네. 한번 예. 볼까요, 지금? 역시 박 셰프 정확합니다. 역시 박 셰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얼마 벌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마이크로라서 크지는 않습니다. 네. 차비는 나오네요. 네. 쭉쭉 빠지고 있는데, 자, 미리 걸어놨어요. 40틱에다가. 예, 상당히 크게 빠지고 있네. 뒤에 지금. 한 4만 원 정도, 40불 정도에다가 지금 걸어놨어요. 네. 뒤에 차트 흐름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은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보이실 것 같아요. 예, 봐야 됩니다. 주문창을. 네. 다시 자, 반등을 시도하네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바로 자를 준비를 해야죠. 네. 자, 두 계약 들어가 있으니까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자, 올라옵니다. 제자리 와버렸네. 자, 네, 이래서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이래서 집중해야 되는데, 자, 이 노트북이 보시다시피 화면이 되게 작습니다. 차트를 보기도 그렇고 거래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좀 기다려 보죠. 이제 좀 내려올 것 같은데요. 예, 더 올라가기는 조금은 현재는 장 시작하면 원래 이렇게 막 흔들거든요. 예. 마이크로라서 수익 많이 났었는데 더 못 잘랐네 또. 네,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서 이제 자, 그러시죠. 대응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실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지금 차트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하락 쪽에 베팅을 해서 이렇게 잠깐 사이에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게 이 해외 선물 시장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지루한 주식 투자나 지루한 다른 은행 상품에 좀 지치셨다면 직접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본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해외 선물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하단에 다시 수익 중입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네. 수익 중입니다. 장 초반이니까 많이 흔들죠, 그죠? 네, 그렇네요. 분봉이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지고 있어요. 네네, 얼른. 자, 마이크로라서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4불, 이거 뭐 코딱지밖에 차이밖에 안 되네. 차비여도 그래도 자, 일단 자를게요. 좋습니다. 자, 두 계약 잘랐습니다. 한 네. 20불 먹었겠네요. 20불이면은 22,000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마이크로라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뭐 아주 크게 먹은 건 아니고 빅 사이즈로 하더라도 빅 사이즈 한 계약 한 100불 정도 수익 냈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박 셰프는 이제 투자를 계속 했으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22,000원 번 거 뭐 예. 크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사실 큰 계약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자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예.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게 해외 선물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 매력적인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22,000원이면 셰프님 치킨 한 마리 시켜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시켜드릴게요. 저요? 예. 어,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또, 네, 괜찮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다우 지금 거래하셔서 22,000원 금방 몇 분 만에 수익 챙기셨는데, 예. 지금 또 시장 보면서 진입 자리 좀 보실까요? 아니면은 거래를. 무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무리하지 현재 마시고요. 옥수수하고 곡물 가격이 다시 또 빠지고 있죠. 옥수수 네. 보세요. 옥수수 쭉 빠지고 있죠. 그죠? 자, 아까 그렇네요. 300불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25불 됐어요. 여러분께서 이게 지금 모의 거래인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거 박 셰프님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실제 계좌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자금으로 방송 중에 100% 리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시간대에 저희가 시장에 개장을 하고 계속해서 수익 내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요,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시면 여기에 관한 의견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 수익 주인공 되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지금 방송 중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자꾸 이제 말하고 싶으시다고. 확대해서 보여드려요. 예,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예.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 계좌번호가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개인정보잖아요. 그죠? 누가 500원 예.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500원 보냈더라고요. 예. 실제 계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아니에요. 제가 이게 궁금하면 500원 달라고 예. 그때 그러셔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청자분이 저 대신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500원. 뭐 500원 자꾸 보내셔도 됩니다. 네. 좋으신가 봐요. 500원이요. 뭐 500원도 10번 쌓이면 5,000원 되는데. 그럼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 계좌인 거를. 보시면 실제 계좌인지는
예,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이제 실제 계좌는 원화하고 달러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가짜 계좌인지 감별하는 거 알려드리면 가끔 이제 그 사기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시면 거래할 때 거래가 이제 막 정산되는데 이게 원화로 표시되면 그거는 예, 가짜로 봐야 됩니다. 자, 모의거래로 봐야죠. 그리고 또 모의거래 계좌 번호는 그 증권사마다 실계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래서 증권사에 물어보시면 예, 앞자리만 얘기해도 실계좌인지 모의계좌인지 네. 예, 구분이 예, 금방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실제 계좌를 본인의 자금을 넣고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수익까지 어떻게 되는지 깔끔하게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다른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왜냐면은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뭐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언제 도대체 어떤 걸로 얼만큼 수익이 냈는지 명확하게 청산 내역이나 이런 게 사실 보이지가 예. 않잖아요. 근데 예. 저희는 청산 내역을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게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거래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자기 혼자서 이렇게 거래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한 몇 배는 더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의 그런 부담감을 좀 우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박 셰프님은 지금 100점 100승이니까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으세요. 다른 사람 우려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익 예. 돌아서려고 그러네, 농산물 집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그럴까요? 네. 예, 돋보기 껐는데. 네네, 자. 켜서 보여주세요. 자, 돋보기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예, 수익 가까워지려 그러죠, 그죠? 네네. 자, 이것도 소위비밀 그 대두박도 한 800불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90불까지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고. 대두유 흐름 어떤가요? 제가 좀 대두유 들고 있어서 관심이 많거든요. 대두유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금액이 아까보다 조금 수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계약 다우로 매도 진입을 해서 수익 낸 상황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셰프님께서 이어서 조금 거래를 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시장 한번 둘러볼까요? 자, 이 거래는 예,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사실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자꾸 매도 포지션을 보여드리는 거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먼저 매도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그죠? 어렵죠. 예, 이해하기가. 그래서 예. 시장 그 4대 종목 중에 나스닥은 오늘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죠. 자, 나스닥 올라갔는데 매수를 안 잡고 다우 떨어지는 쪽에다가 매도를 했는데 다우는 떨어졌죠. 자, 그러네요. 이렇게 시장별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딱 골랐는데 다우만 떨어졌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쪽집게죠. 네, 잘하셨어요. 그죠? 예. 잘하셨어요. 최고. 네, 최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우지수 거래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좀 거래를 자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진입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지 싶은데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뭐 그 예. 사이에 예.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수익을 내려 그러면 사실 수익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네, 그렇죠. 2만 원, 3만 원 벌고 우와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뭐 몇 분 만에 22,000원 벌었으면 저는 예. 기분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저는 기분 좋으니까 저만 좋은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좀 보시면서 제가 오늘 월요일인 만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도요, 미 국채금리와 연동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3번이나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금리 상승에 대한 내성이 좀 강해진 경향이 있지만 아직은 계속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짜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 3월 22일은 2월 기존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의 국제결제은행 서밋 토론을 시작으로 23일과 24일도 발언을 이어갑니다.
3월 24일은 2월 신규 주택 판매와 4분기 경상 수지, 그리고 3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예정돼 있고요.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의 변동성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오히려 커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24일은 2월 내구재 수주와 3월 IHS 마켓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 예정이고요.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3월 25일은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와 4분기 미국 GDP 증가율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연설도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6일은요. 2월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그리고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도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 일정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면서 거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그 파월 의장이 그 세 차례나 연설이 있는데 상원 하원에서 그 얘기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그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그 발언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이 자꾸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염두에 둘 수가 있고,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예. 하고 개인 수입인가요? 두 가지 네.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예, 제가 미국이, 뭐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런데 계속해서 뭐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난주에 FOMC 발언이 있을 때도 올라가는 듯 했다. 다음날 다 반납하고 추가로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 계속해서 이제 추가로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시장이 조금 실망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지금은 뭐 바로 그 연설 가지고 개입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도 큰 개입이 없다면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금도 뭐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슷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금리 인상은 긍정적인 그 시장 금리 인상이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성장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금리가 인상돼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여기까지만 여지껏 계속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앵무새처럼 또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또 앵무새 같은 발언을 한다면 시장은 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연속될 가능성이 크죠. 예. 올랐다 내렸다 이런 방향을 못 잡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래도 하방 압력이 조금 강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발언을 무시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이번 주도 좀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매주 발표가 되는 지표인데 시장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얘기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실업자 숫자가 줄어드냐,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냐, 이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상황은 사실 경제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보다는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선된 걸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자, 점점 이렇게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면 무슨 압박을 받느냐? 원래 FOMC가 그 금리 인상 기준을 두는 거는 고용 지표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더 받고 금리 인상 시기를 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고용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한호할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청구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보다는 시장이 조금 부담을 갖고 증시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좀 가져야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어서 3월 26일에 개인 소비 지출과 아까 말씀하신 개인 소득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자, 일단 뭐 소비 지출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경제가 계속 개선되는데 왜 금리 통제를 안 하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뭐 반나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후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 일정 참고하셔서 거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박 셰프는요, 증권사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고요. 이사까지 여기만 탄탄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 본인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 계좌를 모두 열어서 공개하는 전문가 어디에도 없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저희와 이렇게 수익의 주인공 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기초 동영상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요, 카메라 켜시고 비추기만 하시면요, 어떻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자, 노란톡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QR코드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저희 방송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시고요. 방송 끝나면 이 방문 닫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well says COVID-19 highlights need to improve cross-border payments.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월 의장은 경제는 팬데믹 시작 이후에 많이 개선됐다라고 강조를 했지만요. 완전한 회복에서는 거리가 아직도 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요. 연준은 필요한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자주 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볼게요. Morgan Stanley says rising 10-year Treasury yields is reasonable as confidence in U.S. economy grows. 네, 모건 스탠리의 전망 기사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국채금리 상승은요, 금융 환경의 긴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과 굉장히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인 전문가의 의견까지 살펴보시면요. 도이치뱅크에서는 entirely natural that long bond yields are going up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신 후에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계속해서 보셨겠지만 쪽집게 수익률 달성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여러분 많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노란톡 질문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을 셰프님께 한번 저도 궁금해서 네. 이 부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10년물 국채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네. 좀 해주셨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죠. 별로 안 크시니까요. 분석을 좀 눈이 별로 안 커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좀 분석을 해주세요. 예. 자, 원래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사실은 대답을 잘 안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언을 해달라고 자꾸 하면은 예언보다는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요렇게 좀 나는 생각을 하지만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1월 달 여러분들 첫 방송 했을 때 그 다시 보기 보시면 3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네. 자, 지금도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 간단히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계속해서 더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차트를 볼 때 변곡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노란톡 방에서 저희랑 함께 이제 해외 선물 시작하시고 거래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거래하는 방법, 이렇게 시장 보는 방법 알아서 공부하시려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변곡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지껏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보라고 맞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죠? 뭘 보라 그랬어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울기라는 건 뭡니까?
자,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요 꺾이는 부분이 변곡점이죠. 그죠? 네. 그 고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크게 꺾이지 않고 시장을 보다 보면 이렇게 좀 횡보하다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자리도 있단 말이죠. 뭐 어느 정도가 꺾여야 꺾였다고 좀 판단을 해주시는지도 저는 좀 궁금한데요. 예. 수평선을 이평선에다가 갖다가 그려보면은 여기서 그 302평을 보라는 이유가 그 변곡점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계속 수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벌어졌죠. 그렇네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아, 그렇군요. 위로 꺾였잖아요. 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자, 그러니까 해주셨죠. 어떻게 됐어요? 저점 매수 관점 302평을 지지받고 쭉 올라갔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저희는요, 내일도 이 험난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께 든든한 힘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10시에 또 여러분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